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우리 철도 시스템의 안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디지털 트윈 철도 정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눈에 보이는 행동과 정책으로 바뀌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만약에 말이죠, 열차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디지털 트윈 기술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고 몇 건 줄이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이 철도 시스템의 미래 자체를 바꾸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변화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기존 방식엔 과연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기존의 철도 정책은요, 말 그대로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옛날 사고 통계, 수십 년 된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를 계획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나요? 예측도 못할 변수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분석했다면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바로 디지털 트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예요. 현실에 있는 우리 철도를 가상 공간에다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시뮬레이터로 수없이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가상의 철도 위에서 온갖 상황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위험 부담은 전혀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지능형 정책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철도의 두 번째 현실이며 데이터는 정책의 새로운 언어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정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 생긴 거고, 이제 모든 결정은 데이터라는 새로운 언어로 쓰여진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개념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게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디지털 계층. 현실의 선로, 역사, 전차선 같은 모든 시설물을 3D 가상 모델로 똑같이 복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계층. 이렇게 만든 가상 모델에다가 현장에 설치된 수많은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쏟아붓는 거죠. 그럼 이제 가상 모델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사결정 계층. 이렇게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현실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다시 현실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 병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KRMS입니다. RMS, 이게 뭐냐면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너무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그래서 이 부품이 언제쯤 고장날 확률이 높지? 이 시스템은 얼마나 안정적이지? 이런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딱 알려주는 분석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해주는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그 관계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램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숫자로 알려준다면 디지털 트윈은 그 숫자가 실제로 어떤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영상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둘이 딱 결합했을 때 비로소 진짜 예측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5단계 실행 계획, 로드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표준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에 AI 분석 기술을 얹어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운영 시스템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진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멋진 기술이 그래서 우리 일상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뭔데? 하는 거예요. 그 효과는 정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텐데요. 예를 들어 운영 면에서는요. 특정 구간의 선로에 아주 미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전체 열차 지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운행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시설 측면에서는 다리나 터널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서 이 부품은 1년 뒤에 교체하면 되겠다. 이렇게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굳이 멀쩡한 걸 미리 뜯어내는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 모든 걸 딱 3가지 핵심 효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사고는 확 줄이고, 둘째, 서비스 품질은 더 높이고, 셋째, 불필요한 비용은 아끼고, 안전 서비스 비용,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디지털 트윈은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 평가하는 그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정책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서 책장에 꽂아두는 두꺼운 보고서가 아니게 됩니다. 현실 세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도가 되는 거죠. 이게 가져올 최종적인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정책을 만드는 것과 실제 운용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평가하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둘째, 모든 안전 관련 결정이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려지는 게 당연한 표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한 데이터로 공개되니까 결국 국민들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효과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이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트윈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철도 정책의 진짜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철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도로, 항만, 에너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공공 인프라가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재탄생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우리가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